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김정준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조금 약간 낮은 톤으로 말씀드릴 테니 일단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 5년째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세일즈 마케팅을 했던 사람인데, 좀 특이하게 좀 인더스트리를 많이 옮겨다니면서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화학 전공이라 첫 시작은 LG 화학으로 시작했는데요. 듀폰을까지는 이제 화학회사에서 사실 엔지니어도 했었고, 뭐 세일즈, 마케팅, 기획 뭐 이런 업무를 하다가 존슨앤존슨 메디칼에서는 사업 개발을 했고요. 테트라팩에서는 B2B 세일즈, 그다음에 싱가포르로 가서는 이제 에이펙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이제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베어로보틱스에서 싱가포르 지사장을 맡아서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이제 채용하고 사업하고 이런 거를 총괄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제 회사를 창업해서 싱가포르 한국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베어로보틱스에서의 경험을 주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제 전 직장이기도 해서 제가 굉장히 제너럴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는 먼저 양해를 드리고, 혹시라도 좀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면 좀 개별적으로 나중에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좀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베어가 싱가포르 들어갈 때 어떤 것 때문에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베어는 싱가포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했었는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창업한 회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오실 때 이거는 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방금 정 대표님이 많은 걸 커버하셔가지고 많은 내용이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생각하시는 게 좀 비슷하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치가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싱가포르가 잘 모르시는데 지진 해일도 없어요. 홍수도 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없고, 그리고 365일 같은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적도인데 2도, 북위 2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5도에서 32도를 연중 내내 유지하고, 우기가 있기는 합니다. 10월, 1월 있긴 하지만 살다 보면은 이게 몇 월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넘어간 사람이어서 굉장히 지루하고 사실 힘들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굉장히 지루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 대표님 다 말씀하셔서 이제 비즈니스 친화적이다, 이건 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또 이제 사업하기 좋은 나라에 항상 상위권을 위치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 느낌이에요,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냐는 좀 다른 문제고, 다만 굉장히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업하기가 쉽고, 사실상 사업체를 차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편리한 점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랭귀지 배리어가 없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이제 하면 어디 가나 통하고, 또 오피셜 랭귀지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큐멘트가 영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처음에 싱가포르 넘어가서는 이게 장점이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서 사업을 뭐 법인 세워보니까, 만약에 이게 태국어였다면, 만약에 이게 말레이였다면 사실 이제 되게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인하는데 뭘 사인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전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에 의존해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게 초대 총리였던 분의 신의 한 수라고도 전 생각을 해요. 예, 좀 여담이지만 그때 당시에 영어 공유화를 이제 주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실제로 영어 선생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웃제한을 해프닝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뚝심 있게 밀고 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싱가포르가 있었다고 좀 보고요. 뭐 리갈 텍스 베네핏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페이버블한데, 특히나 이제 법인세도 좀 낮지만 개인소득세가 최고가 26%인데요. 이게 장점이 아닌 것 같지만 와서 살아보시면, 특히 이제 유럽이나 호주 분들 안 가고 싶어 하세요, 본인 나라에. 그러니까 세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26%가 제가 알기로 60만 불 이상이 돼야 26%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고소득자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소득은 15%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돈 버는 맛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국제적으로 뭐 크레더빌리티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법인을 설립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은행 계좌를 로컬 은행에 내려고 하면 얘네들이 심사를 엄청나게 깐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머니 런저링 때문에 로컬 은행들은 그 절차가 길고요. 굉장히 모든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 법인 계좌 설립하는데 2달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로컬에 어떤 트랜잭션이 없으면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저희 전 직장 배어는 이제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를 이제 가기 위한 이제 게이트웨이를 저희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리저널 오퍼레이션 허브로 두고 8명까지 직원을 둬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베트남하고 이제 대만까지 저희가 진출했었고, 태국을 굉장히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10개 정도 커스터머를 찾아서 이게 했었고, 일단 이걸 가지고 좀 다른 나라에 이제 뻗뜨려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추후 얘기긴 하지만 이 회사를 홀딩 컴퍼니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그때 당시에 대표랑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세웠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땠느냐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게이트웨이가 맞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약간 채용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아래도 있지만 저희가 L5 소프트 엔지니어를 이제 페이스북 출신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USD로 30만 불 정도 컴pen세이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했거든요. 근데 물론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L4, L3를 저희가 뽑는데, L4를 뽑을 때 이제 이 친구가 구글 출신을 했는데 2년이 채 안 되는 경력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싱가포르 달러로 15만 불 연봉에 주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주질 않으면 한국 분들이 만족하는 직원을 뽑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뭐 세일즈나 이런 분들이 좀 싸냐? 뭐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들은, 그러니까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은 진짜 똑똑하다 이러시면 대부분 굉장히 좋은 회사에 좋은 자리를 찾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을 또 끌어당기려면 컴pen세이션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이렇게 주요한 사람들을 모아두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제 뽑아서 운영을 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로 이제 갔었던 게 맞지 않냐 빨리,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로보티스가 서빙 로봇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고객 수가 싱가포르에는 2-3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되게 특이한 게, 약간 외식 그 업계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싱가포르 가시면 호코라는 거를 이제 들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HDB 아래는 대부분 호코 센터가 있고, 거기 중심으로 이제 외식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서빙 로봇이 들어갈 만한 풀 서비스 레스토랑 숫자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각각의 이제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그 푸드 코트가 많이 있고, 저렇게 로봇을 쓸 만한 이제 그 식당들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크다고 생각 안 하지만 대만만 가도 20만 개가 넘는 고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를 먹어도 싱가포르는 20-30개인데 저기는 2,000개가 나오니까 이거는 확률의 게임에서 이제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빨리 다른 나라에 진출했어야 된다는 약간 리플렉션이 있고, 근데 다만 왜 저렇게 못했냐라고 말씀드리면, 저 때가 코비드 말기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만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해서 출장을 가면 격리를 하거나 출장이 불가능했어요. 이제 그런 사연은 있지만 그래 좀 더 빨리 갔어야 된다 저희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홀딩 컴퍼니 맞는데요. 스타트업한테 럭셔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장 망할지도 모르는데 저런 걸 위해서 이제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의구심이 있고, 다만 글로벌 파트너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회사들의 헤드쿼터가 싱가포르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는 전략으로 갔었으면 좀 좋았겠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글로벌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기에는 저희 프로덕트 오퍼링이 좀 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메리엇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서빙 로봇 있고 뭐 있어요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수요도 있거든요. 그 호텔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캐리어백을 한꺼번에 벨보이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페이로드가 예를 들어서 200kg, 300kg다. 그런 로봇이 있냐? 저희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가 원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 오퍼링이고 거기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 예를 들어 청소 로봇이 있니? 내 방을 청소하고 싶은데 자동하고 싶어. 있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프로덕트 오퍼링이 있어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한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제 그 말씀드리 앞서 제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저희는 이제 AMR, 그러니까 오토메이티드 모바일 로봇, 그러니까 자율적인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다만 저희는 이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생각인데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커스터마이제이션 옵션 요구가 낮기 때문에 표준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는 집중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현재 많은 기술들이 이미 뭐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거를 중견기업도 혜택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한국과 싱가포르의 창업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구조를 이렇게 가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제 전략적 허브로 두고 다만 헤드카운트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또 오퍼레이션은 한국과 필요하다면 베트남이나 대만에 이제 팀을 둬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도 좀 베네핏을 볼 수 있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글로벌 파트너십이 가능하게 그 오피스나 이제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엑싯도 사실 IPO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그거보다는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M&A 되는 전략으로 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조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뭐 쉽고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싱가포르라는 네임밸류 이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적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드카운트를 10명, 20명 늘리면 싱가포르 정부는 좋아할 텐데요. 저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오피스 이제 비용도 대략 한 2배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그 임금 수준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낄 때 4인 가족이 한국에서 이제 싱가포르 오셔서 집을 렌트하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사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최소 싱달러로 20만 불, 2억 정도는 가계 소득이 되지 않으면 한국 대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2억이 사실 싱가포르 한국에서도 그렇게 만만한 소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기본 소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도 누구를 주시로 데려와도 최소 그 정도 플러스 학비 정도를 줘야지 이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지죠. 그래서 주재원을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 옵션이지만 굉장히 비쌀 수 있고 또 로컬 사람을 뽑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우수 인력을 뽑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재풀이 너무 작고요. 좋은 분을 만나도 이분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옵션은 아닐 수 있다. 근데 그 부분 아마 이제 뒤에 도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뭘 하셨으면 좋겠냐. 3가지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싱가포르 오셔야 됐다 그러면 싱가포르 마켓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최소 사시거나 아니면 트래블을 자주 하셔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천천히 그 마켓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서빙 로봇 마켓과 또 다른 마켓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피지컬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마켓이 작지만 의외로 큰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키우는 산업들,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나 그다음 바이오나 일부 산업들 관해서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뭐 법인 설립 이러기 전에 최소한 2개 키 어카운트나 혹시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를 구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특히 스타트업에 한해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더스트리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싱가포르 마켓을 사실 마켓으로 보진 마시고 그냥 거쳐가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차라리 그걸 짓고 어느 나라를 가겠다는 걸 정하시고 전략까지 정하신 다음에 오시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싱가포르에서 뭘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란 판단이 드시면 애초에 베트남을 갈지 인도네시아를 갈지 어딜 갈지 결정을 하시고 싱가포르에 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되는 건요, 너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이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국보다 30% 이상 비싸고요, 많게는 이제 50% 이상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그 비싼 만큼 뽑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처럴 디퍼런스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기에 가장 적응하기 가장 쉬운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얼굴색도 비슷하고요, 영어를 하면 그런 대로 그냥 그 얘기 서로 이제 의사소통 그때 되고, 하지만 미묘하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도. 말레이나 인도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싱가포르인이어도. 그래서 그런 미묘한 거를 제가 알아채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약간 여담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싱가포르 분들은 자기가 손해 보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다 보면 아실 분도 있을 텐데 어떤 홀에서는 D팀이 먼저 치는 걸 보고 저희가 끝내야 되는 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D팀에서는 그걸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주려고 이제 개기고 있으면 막 소리 질러요. 빨리 꺼지시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좀만 기다리시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을 해서 관철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살아보자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어떤 컬처럴 디퍼런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더더군다나 싱가포르가 아니라 말레이, 인도네시아, 저희가 볼 때 그 나라 같은데 제가 알기론 색깔이 굉장히 다른 이슬람 국가예요. 예를 들어 말레이는 굉장히 좀 독실한 약간 이슬람이고, 약간 인도네시아는 그보다 약간 느슨한 느낌이 있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주로 그쪽계 분들이 많은 반면에 말레이는 중국계가 20% 있고 또 인도계가 7, 8%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나라 같지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오시길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백 문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싱가포르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싱가포르 기본적으로 이게 에트닉별로 나누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나마 중국계 분들은 그냥 한국 분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나라도 다 노동법에 병가 있잖아요. 근데 병가 쓰셔본 분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싱가포르는 뭐 아프면요, MC라고 합니다. 메디컬 서티피커트. 내고 쉬어요. 오케이. 그거 못 쉬게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외국계 보면은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5일이 있거든요. 10일인가 15일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설 다음날 꼭 아파요. 설 연휴. 그러니까 설 연휴가 월화면 수요일날 아파요. 목요일날 아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그렇단 얘기는 말레이나 인도네시아 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다른 문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이게 같은 얘기인데, 다른 나라로 빨리 가는 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나라로 진출해야 되고, 베트남이 됐든 뭐 타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 싱가포르에 오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동남아에 진출하겠다 그러면 사실 싱가포르밖에 법인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시되 조금 많은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